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 또 약간 좀 소름 돋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미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라는 주제의 영상입니다. 제가 어제 SBS 뉴스를 갖다 보게 되었는데 SBS 뉴스에서 박근혜 정권에서는 지금 바로 이러한 무역 분쟁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뉴스가 나오더군요.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도 당연히 알고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외교부 공무원이 바뀌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지금 강제징용공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의 예상 시나리오를 갖다가 이미 이전 정권부터 알고 있었다 하고 푸는 건 아마 현 정부일 것으로 전 추정이 돼요. 현 정부에서 책임을 갖다가 좀 덜어보고자 이런 내용을 풀었을 텐데 일단 방송을 한번 보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배상금을 요구할 권리는 살아있다고 봤다는 내용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그뿐 아니라 당시 외교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비롯한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까지 예측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영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13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가 작성한 내부 문건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가져올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본이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금융조치나 수입 수출 규제 등 다양한 형태의 보복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경제단체들도 판결로 인한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며 예상되는 구체적인 보복 조치까지 언급합니다. 문건에는 일본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핵심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6년 전 박근혜 정부 외교부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거나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아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거란 우려도 문건에 언급됐습니다. 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했죠. 그 당시 외교부에서요. 박근혜 정권에서. 물론 뉴스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갖다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립해 가기보다는 단순하게 판결을 미루는 것으로 옳지 못한 선택을 했다는 쪽으로 뉴스는 귀결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부분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번 강제징용공 판결이 나게 된다면 일본에서 무역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왜냐? 아무리 외교부의 담당 직원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인수인계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도 이러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쪽으로 우리는 당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현 정부가 몰랐다? 아니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어제 제가 방송에서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죠. 양정철 원장이 한일 무역 분쟁이 차기 총선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는 보고서를 갖다 민주당 당원들에게 돌렸던 사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죠. 이미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갖다가 미리 다 구축해 놓았던 겁니다. 한일 무역 분쟁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판결이 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을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서 차기 총선을 갖다 준비를 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대통령이었다면 분명히 이 배상 판결이 나기 전에 대안을 만들었을 겁니다. 국회 여당, 야당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이런 판결이 나게 된다면은 분명 우리나라 기업들 및 국민들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이 배상 판결에 대해서 대의 변제를 하고
그리고 구상금 청구를 갖다가 일본 기업들한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방향을 갖다가 한번 모색해보자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방향을 통해서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대응책을 만들었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대응책을 하나도 만들질 않았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일이 이렇게 터지도록 일부러 방치를 하였다고 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일이 나타날 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방치를 했을까요? 맞죠. 바로 차기 총선에 이 부분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기업들이 망하건 말건,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실업자가 되고 힘들어지건 말건, 그분들에게는 차기 권력을 갖다 다시 집권하는 게 더 중요한 숙제였던 거예요. 충분히 합리적 의심 아닌가요? 더욱이 토착 외구가 언제부터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했는지, 그 용어가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는지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미 여당, 더민주 및 청와대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 발생되는 걸 알고 이걸 갖다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보다는 바로 야당을 공격하고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이해하셨다면 정말 소름 돋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서운 정권입니다. 정말 무서운 더민주당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것보다는 단순히 자신의 권력을 갖다가 쟁취하려는 저 청와대, 그리고 지금의 여당, 그들은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리고 준비했던 겁니다.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주위에 전파해 주세요. 지금 현 정부가 얼마나 무서운 정부인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일러주세요. 혹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일러주시지 못하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 또 짧게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how long, time after time, I